지금부터 녹화 시작하고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과제 때문에 바빠서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도 과제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 탐색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이진 탐색이랑 먼저 일단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검색 알고리즘은 주어진 자료들 안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렬된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에서 X 이상인 원소 중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로어 바운드 array a랑 int x를 주는 이러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배열이 주어졌을 때 a와 10이라는 값을 전달해 준다면 이제 10보다 10 이상의 원소 중 가장 앞에 있는 원소는 12라는 원소죠. 이 12라는 원소의 인덱스는 0, 1, 2, 3, 4, 5인데 그냥 편의상 1, 2, 3, 4, 5, 6으로 살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6이라는 숫자를 반환을 해야 되고 이 함수는 22를 입력으로 들어오면 22보다 큰 22 이상의 원소가 없죠. 따라서 너를 값을 반환하고 만약에 이제 5라는 값을 입력으로 준다면 5 이상의 원소가 5 이상의 원소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는 이 원소죠. 두 번째 원소. 따라서 2라는 숫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그냥 대충 그냥 모든 원소를 훑어보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5n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빠른 방법이 존재할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5n 말고 5, 2분의 n 방법에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렇게 주어진 배열을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0이라는 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봅니다. 이 숫자를 필요 없고 이 숫자를 봅니다. 이 숫자를 보시죠. 이 첫 번째 앞배열의 이제 가장 끝 원소를 봅시다. 앞배열의 가장 끝 원소가 1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배열에는 얘가 가장 큰 수인데 가장 큰 수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10 이상의 원소는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배열에서 이제 5, 2분의 n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a, 5라는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가장 큰 원소가 7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배열의 원소들은 7보다 같거나 크겠죠? 따라서 5 이상의 원소 따라서 이제 5 이상의 원소가 첫 번째 배열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배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 이상의 원소를 이 첫 번째 배열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5, 2분의 n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거를 뭐 반이 아니라 뭐 3분의 1로 쪼개도 되겠죠. 3개로. 이렇게 3개로 쪼개도 될 거고, 그쵸? 3개로 쪼개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봐야겠지만 두 개의 원소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개의 배열을 선택한 다음에 3분의 n개의 원소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를 좀 더 응용을 하면 루트 n개의 배열로 쪼개고 그 다음에 각 배열의 크기는 루트 n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찾는데 루트 n 그리고 길이가 루트 n인 배열에서 원소를 찾는데 루트 n 그래서 5 루트 n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하면.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줄일 수 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반으로 쪼갠 그 배열에서 그냥 전체 탐색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배열이 주어지고 이제 10 이상의 수 중 가장 이제 앞에 있는 원소를 찾겠습니다. 먼저 탐색 범위를 이렇게 포인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라는 것은 가능한 답의 범위가 이제 로와 하이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의 범위가 이제 첫 번째 원소부터 끝 원소까지 이 중 어느 원소든지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후보들을 점점 줄여나갈 것입니다. 먼저 로와 하이의 가장 가운데 원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원소와 이 x와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8이라는 숫자는 이제 10보다 작기 때문에 10 이상의 원소에는 여기에는 이제 10 이상의 숫자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의 범위는 이제 이 범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라는 포인터를 여기로 옮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답의 범위는 이제 절반으로 줄었죠. 이 상황에서 또 아까처럼 똑같이 가운데 값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10이라는 숫자죠. 12는 이제 10보다 큰 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x 이상의 수 중 최소값이 이 뒤쪽에는 없고 이 앞쪽에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제 하이라는 포인터를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답의 범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또 계속 여기가 로, 여기가 하이, 그리고 여기가 미드가 되겠죠. 대충 이제 미드 이렇게 한다면 이번에 똑같이 9라는 숫자와 이제 x라는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x가 더 크기 때문에 답의 범위는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되고, 답의 범위가 이제 1이기 때문에 답의 범위가 이제 한 개죠. 답의 범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비교할 때마다 남는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O 로그 n, 그 마스터 시어럼을 적용하면 저번에 배웠던 O 로그 n이라는 숫자로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배열의 길이가 32개라면 16개, 16개로 쪼개고 이 중 어디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머지 16개 중 또 8개로 쪼개고 어디 있는지 보고.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제 하이로우 게임 아시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그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예측을 해서 그보다 높으면 하이, 낮으면 로우,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게임과 비슷하죠? 그러한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C 언어로 구현을 하시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1, 하이는 n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미드 값을 구해서 만약에 로우, 하이, 그리고 이렇게 미드가 이런 식 가운데 값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만약 x가 요 가운데 있는 숫자보다 크다. 그럼 이제 배열의 범위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면, 예를 들어 x가 10인데 얘가 막 11이다. 그렇다면 답은 그 뭐냐 여기 범위 안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직접 구현하는 데는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하면. 그래서 이제 C++에는 이미 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사용하면 로어 바운드 시작점 끝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ARR 1에서 ARR n 중 x 값이 x 이상인 ARR 인덱스의 최소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반환하고요. 비슷한 걸로 어퍼 바운드 존재하는데 로어 바운드는 이제 아까 로어 바운드 문제는 이제 이상인 것 중 최대값에서 x 이상인 것 중 가장 앞에 있는 원소, 어퍼 바운드는 x 초과인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응용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걸 한번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번 이진 탐색 관련 문제를 4개를 넣어놨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찾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안에 x라는 정수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n과 그 배열이 주어지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배열이 주어지고 그 다음 줄에는 m 그리고 m개의 수들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 a라는 수에서 얘네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4, 5라는 배열에서 1이라는 숫자는 존재하니까 1을 출력하고, 3이라는 숫자도 존재하니까 1을 출력하고, 7이라는 숫자는 여기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크기 이제 10만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어 바운드를 쓰지 않고 모두 뒤져서 ON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찾아야 되는 숫자가 m개이기 때문에 ONM이 돼서 시간 복잡도가 시간 초과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m 로그 n이 되도록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부터 받는 게 익숙해서 0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정렬을 해주셔야겠죠. 정렬을 하지 않으면 이분 탐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과 처음과 끝 포인터를 이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m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x라고 할까요? x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x라는 숫자가 이 배열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먼저 로우 바운드로 먼저 이 로우 바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배열 안에서 x 이상의 원소를 x 이상인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를, 이 포인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우씨 놀래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1, 3, 4, 6, 7이라는 배열이 있을 때 7이라는 입력이 주어지면 이 포인트를 반환하는데, 만약 8이라는 입력이 주어지면 어디를 반환할까요? 8이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이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즉 아무 숫자도 없는 그 이상한 장소로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포인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터로 정의를 해주시고, 맞나 이게? 포인터 오랜만이라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P라는 포인터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위치 주소는 AR 플러스 N이죠. 그래서 P의 주소가 맨 끝이 아니고,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X와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13467이라는 배열이 들어왔는데 X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이 주소를 반환할 거고, 그러면 이제 5가 없는 게 알게 됐죠? X 이상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게 6이란 뜻이니까 X가 5인 원소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로어 바운드 이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맨 끝점이 아니고 그리고 가리키는 주소가 X라면 1을 출력한다. 아니면 0을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예제를 돌리면 예제랑 똑같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한번 다른 배열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3579 하고 그리고 1, 6, 8, 9, 5 하면 1은 존재하니까 1, 6은 존재하니까 0,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는 약간 다른 게 이제 아까는 숫자의 존재 여부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숫자의 개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주어지면 10이라는 숫자가 이 배열에 몇 개가 있는가? 3개. 9라는 숫자가 이 배열에 몇 개 있는 건가? 몇 개 있는가? 0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1, 2, 3, 3, 3, 4, 4, 6이라는 배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사용해서 이 두 개 함수를 모두 사용해서 x가 3을 입력으로 주어주면 어떻게 반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어 바운드에 x는 3을 주면 이 위치를 반환할 거고 어퍼 바운드로 x3을 주면 3 초과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얘를 반환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전까지는 모두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로어 바운드에서 반환한 포인터부터 어퍼 바운드에서 반환한 포인터 전까지는 모두 이제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어퍼 바운드로 얻은 포인터에서 로어 바운드로 얻은 포인터를 빼주면 그게 바로 이제 숫자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문제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형식은. 그래서 n 입력받고 정렬을 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달라지는 건 이제 뭘 출력하면 된다. 어퍼 바운드에서 로어 바운드를 뺀 거를 출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엔터키로 엔터. 줄 바꾸면 아니라 공백이네요. 공백도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300012002 이제랑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바로 이제 깃허브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의 작동 방식은 대충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이진 탐색을 사용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러한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각형이 주어지고 1,1에서 n,n까지 도달을 할 겁니다. 근데 도달할 때 어떻게 도달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이렇게 인접한 칸만 이동할 수 있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경로상에 이렇게 각각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길이 존재해서 이 길에 있는 숫자들의 최대값이 최소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러한 방식으로 길을 가면 이 경로에 있는 숫자 중 가장 큰 값이 17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길을 간다면 이 경로에 있는 숫자들 중 가장 큰 값은 1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게 말고 이러한 방식으로 간다면 이제 9가 되죠. 가장 큰 숫자가. 그래서 이 가장 큰 값을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최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n과 m이 1000이라서 사각형의 크기는 최대 100만이고 C 범위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배열을 이렇게 존재할 때 새로운 배열이 존재합니다. 먼저 여기 이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ci의 최소값을 얼마로 해야 될까? 최대값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면 얼마일지는 이를 바로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안에 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쉬운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숫자 x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어떤 숫자 x가 주어질 때 이 x 이하의 타일을 밟으면서 x 이하의 타일만 밟으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훨씬 쉽죠? 그래서 x 이하의 타일만 밟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각 점에 대해서 x가 10인 경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밟을 수 있는 타일은 요 타일, 요 타일, 이 타일, 이렇게 밟을 수 있는 타일들이 있겠죠. 그럼 이 타일들을 밟고 8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지를 뭐 BFS나 DFS 같은 걸 활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로 가는 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답은 x 이하의 타일만 받고 갈 수 있다는 거니까 답은 10 이하가 되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x가 8인 경우로 한번 보면 밟을 수 있는 타일은 얘네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BFS를 돌리면 1에서 8까지 갈 수가 없죠. 8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답은 8 초과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하면 답을 매우 작은 수, 마이너스 무한, 아이고, 뭐 대충 C를 모두 C에다가 뭐 이런 0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게요. 그러면 답은 0,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수 얼마냐 이게 10억. 답은 이 사이에 존재함이 무조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답이 0이랑 일단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죠. C 범위가 0 이상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떤 타일도 밟을 수 없어서 뭐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10억이라면 X가 10억이라면 모든 타일을 밟을 수 있는 게 당연하죠. C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0 이상 10억 이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X를 5억으로 두고 검사를 해봅니다. 가능하겠죠? 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요 예제에서는 X가 5억이면 1에서 M까지 가는 경로가 존재하죠. 그러면 답은 5억 이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의 범위는 0에서 5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나가다가 답의 범위가 한계가 되면 그때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x 이하의 타일만 받고 갈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로그 n번 풀면 로그 10억 번 풀면 이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진 탐색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먼저 BFS를 돌리는데 n 곱하기 n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최대 그리고 이제 범위가 10억이기 때문에 로그 10억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인가? 30 정도 되나? 네, 3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천만이 돼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의 범위를 절반으로 줄여나가면서 답을 찾는 기법을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하고요. 이 파라메트릭 서치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나무 자르기라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마우스 배터리가 없네. 큰일 났네. 혹시 잠깐만요. 마우스 교체할 시간 1분만 주시면 그쵸. 네. 아이고 마우스 새로 갖고 왔고요. 마우스 배터리가 없네요. 됐다.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이구야. 어이구야. 일단 빈 종이를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근이는 나무 N미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근처에 나무를 구입할 곳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벌목을 해서 나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 절단기를 사용하는데 이 목재 절단기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냐면 먼저 높이 H를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톱날이 이렇게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절단기 H라는 높이를 지정을 하면 이제 한 줄에 있는 나무를 모두 절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H라는 높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절단기를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딱 잘라버린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높이가 H보다 낮은 얘네들은 안 잘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만큼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0, 15, 10, 17짜리 나무가 있고 이제 높이를 15로 설정했다면 20, 15, 10, 17 그리고 높이를 15 그럼 이렇게 잘리겠죠. 그럼 이제 이건 이만큼 얘는 5만큼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나무는 이제 7m를 얻게 되겠죠. 또한 이 절단기 설정할 수 높이는 양의 정수 또는 0. 그러니까 절단기를 뭐 땅 지하에다 두는 그런 이상한 짓은 못한다는 거고 절단기는 여기서 뭐 여기 천장까지 어느 만큼이든 된다는 거겠죠. 이때 환경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는 필요한 만큼만 집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7만 필요한데 나무가 7만 필요한데 여기 밑으로 자르는 그런 짓을 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얻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적어도 N미터의 나무를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절단기 설정할 수 높이 최대값 즉 N미터의 나무를 가져가려면 높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뜻이겠죠? 아니, 최대한 이 정도?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M이 7이고 주어진 상황이 20, 15, 10, 17짜리라면 최대한의 높이는 15겠죠? 15m보다 더 높게 한다면 7개보다 더 적은 양의 나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최대한의 높이는 15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려는 겁니다. 높이의 최대값. 가장 단순한 방법은 0으로도 잘라보고 1로도 잘라보고 2로도 잘라보고 그렇게 해서 최고 높이까지 잘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n보다 큰 놈 중 예를 들어 0에서 자르면 100m 뭐 1에서 자르면 80m 뭐 10쯤에서 자르면 20m 11에서 자르면 뭐 19m 이럴 때 20m를 가져가야 된다면 10에서 자르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높이가 보시다시피 괴랄합니다. 나무의 높이가 10억이에요. 10억. 그래서 10억이기 때문에 총 H가 10억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10억 그리고 10억 번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를 때마다 높이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5n이죠. 5n 곱하기 10억 그냥 바로 시간초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이분탐색 파라메트리 서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특성이 있죠. 예를 들어 h가 10일 때 20m를 얻을 수 있다고 합시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m은 20이고 그러면 h가 만약 10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나무 양은 20보다 20 이상이겠죠. 항상 더 밑에서 h보다 더 밑에서 잘랐는데 20보다 작을 리는 없기 때문에 h를 10보다 낮추면 20보다 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보다 높은 곳을 자르면
20m보다 더 작은 양의 나무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 m이 15인데 h가 11곳에서 자르면 20m다. 그러면 답의 범위는 10 이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0 이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0 이상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10m에서만 잘라도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더 낮은 데서 자를 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 m이 25다. 그러면 h는 10 미만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0에서 잘라도 이거밖에 못 얻는데 더 위에서 자르면 훨씬 못 얻을 게 분명한데 이미 부족한데 더 위에서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밑에서 잘라야지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밑에서 잘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틱 서치로 이걸 일반하면 미드라는 높이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높이에서 잘랐을 때 m 이상 얻는다. 뭐 로, 하 이렇게 있죠. 답의 범위는. 그리고 그 중간값 미드. 그래서 이 중간값에서 잘랐을 때 m 이상 얻을 수 있는 나무의 양이 m보다 m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굳이 더 많이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의 범위가 미드에서 하이가 되겠죠. 미드보다 더 낮은 높이에서 자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는 미드가 됩니다. 근데 만약 미드에서 잘랐는데 얻을 수 있는 양이 m 미만이다. 그렇다는 것은 더 낮은 데서 나무를 잘라야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답의 범위가 로우에서 미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하이가 미드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n과 m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높이 합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int n 100만 5였을 거야 제 기억엔. 100만 5면 10의 6승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최대값을 지정해주고 별에 그렇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입력받고 정렬을 해줄 필요 없죠. 얘는 굳이 의미가 없죠. 정렬을 해도. 아이고야. n과 m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파라메틱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그걸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답의 최소 범위는 얼마? 0. 0에서 그리고 나무의 최도 높이가 이거죠. 그래서 하이는 1, 2, 9로 하겠습니다. 10억이다 10억. 나무의 최도 높이가 10억이니까 답의 범위 이렇게 지정을 하고 while 답의 범위가 2 이상이면 계속 이걸 해야겠죠. 답의 범위는 계속 절반으로 줄어나가겠죠. 미드는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간값을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겁니다. 체크라는 함수를 만들죠. 체크라는 함수는 이걸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이 m을 x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x의 높이로 m만큼의 나무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드만큼 잘랐는데 충분한 나무를 얻었다. 이 경우죠, 이 경우. m 이상의 나무를 얻었으면 로우는 미드, else, 하이는 미드 마이너스 1 똑같이 구현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충분한 나무를 얻었다면
미드 이렇게 답의 범위를 이렇게 줄여주고 충분한 나무를 얻지 못했다면 이렇게 답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면 이분 탐색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무한 루프 도는 걸 주의합니다. 갑자기 무한 루프가 왜 나오냐? 로가 1이고 하이가 2이고 그리고 체크 1이 true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미드는 몇이 되죠? 1이 되겠죠? 1 더하기 2 나누기 2는 2니까 1이니까 그리고 체크 1이 true이기 때문에 로우는 1이 됩니다. 변하는 게 없죠 이러면 이제 무한 루프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구하니까 또 미드 구해서 이게 무한 루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원소가 5개가 있어요. 로, 하이. 그러면 가운데를 딱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짝수기예요. 예를 들어 짝수기이면 얘 또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로 플러스 하이 나누기 2를 하면 요 놈을 선택하고 로 플러스 하이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하면 요 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선택할지 요 놈을 선택할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해보고 무한루프가 돌면 무한루프가 안 도는 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소가 2개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서 미드가 얘가 선택이 되면 로를 미드로 선택했을 때 계속 무한루프가 돌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넣어줘서 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로를 체크 미드가 이게 만약 true라면 얘가 로가 돼서 범위가 한 개로 줄어들어서 끝나게 되고 만약에 얘가 false라고 해도 하이가 얘로 선택이 돼서 무한루프가 돌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체크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이 체크함수 구현을 하면 됩니다. 체크함수 구현은 간단한 게 그냥 무식하게 ON으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나무의 높이가 10만입니다. 나무의 높이가 10억이나 10억. 만약 모든 나무의 높이가 10억이고 x로 0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나무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10억 곱하기 100만이 되겠죠? 중간에 계산할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길이가 15 곱하기 100만에서 인트를 추하기 때문에 롱롱 인트로 선언을 해줍시다. 얻을 수 있는 나무의 양을. 그래서 나무의 높이는 ARI죠. 빼기 X인데 만약에 if 만약에 나무의 높이가 자르려는 지점이 나무의 높이보다 낮아야겠죠. 당연한 건. 이렇게 자르려는 지점이 나무의 높이보다 높으면 즉 나무가 10m인데 20m에서 자르면 더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무의 높이가 10m고 자르는 지점은 이제 5m 더 낮을 때 그때만 이제 더해줘야겠죠. 얻은 양을. 그래서 리턴 얻은 게 목표치보다 많냐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은 여기 저장이 되겠죠. 로에 하이를 출력해도 됩니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하면 이런 식으로 1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k번째 수라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k번째 수는 이제 n 곱하기 n 배열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열은 이제 이런 값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n이 3인 경우에는 첫 번째 열에는 1, 2, 3 이렇게 들었고, 두 번째 열에는 2, 4, 6, 세 번째 열에는 3, 6, 9. 만약 4라면 4, 네 번째를 4, 8, 12, 16.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열의 모양 자체는. 근데 문제는 이 수를 이제 1차원 배열에 넣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n이 3인 경우에, 자, 다 지우고, m이 3인 경우에 얘를 이제 1차원 배열에 넣으면 1, 2, 2, 3, 3, 4, 6, 6, 9 이렇게 되겠죠? 이때 BK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죠. 이것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인덱스 뭐 1부터 시작한다 하고 뭐 큰 상관없고,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n이 10의 5승이다. 10만이다 10만. 즉 b의 크기가 몇이냐면 100억입니다. 100억. 그래서 단순히 정렬을 b를 구해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3과 7이 주어지면 여기서 일곱 번째 원소는 1, 2, 3, 4, 5, 6, 7 얘가 되니까 6을 출력하는 거겠죠. 마실 게 없네. 목마른데 큰일 났네요. 그럼 이 문제를 또 똑같이 아까처럼 뭐 이상해서 될 수 있는 거라 봐야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k번째 원소가 x 이상인가,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원소가 몇인지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k번째 원소가 x 이상인지 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k번째 원소가 x 이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 k-1번째, k 플러스 1번째 원소는 모르겠고 이 k번째 원소가 x보다 큰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이하의 원소가 k의 이상인가, 이렇게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가, 이렇게 문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x 이하의 원소가 죄송합니다. x 미만의 원소가 k의 미만인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게 헷갈리니까 k 초과로 하겠습니다. 초과. k 초과인가, 이렇게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x 이하인 원소 개수가 k 미만인가를 이거랑 이거랑 문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k 이하의 원소가 k의 미만이라 합시다. 그러면 뭐 x 이하의 원소가 한 개, 두 개에서 뭐 k 이하인 게 뭐 k-1개까지 뭐 아무리 많아도 k의 미만이니까 k-1번째 원소까지는 a 이하이지만 k번째 원소부터는 x 이상이 x 초과가 되겠죠. 얘는 정렬을 했을 때.
그래서 x 이하의 원소가 k개 미만인가를 보면 k번째 원소는 무조건 x 초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k번째 원소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이때 k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과 k가 주어지는데 뭐 굳이 체크함수를 만들 필요도 없이 자 여기서 똑같이 로우와 하이를 정합시다. 답은 일단 모든 배열의 원소는 1 이상이기 때문에 BK는 1 이상이겠죠?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최대가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K가 10의 9승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열, 그 주어진 배열의 첫 번째 열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n이 만이라고 해도 n이 10만이라고 해도 K가 10의 9승이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BK는 항상 K보다 작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n이 3인 경우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BK는 이제 K보다 작다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K가 10의 9승 이하이기 때문에 K의 범위도 10의 9승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의 BK의 범위는 1 이상 10억 이하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반복을 하냐? 일단 똑같이 중앙가수 적용해서 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K번째 원소가 미드 초과인가? 만약에 미드 초과라면 답의 범위는 로우 플러스 1에서 하이가 될 거고 미드 플러스 1에서 하이가 될 거고 K번째 원소가 X보다 크다는 것은 X가 미드니까 헷갈리니까 미드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BK가 미드 초과이면 BK의 범위는 미드 플러스 1에서 하이고 초과가 아니면 로에서 미드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거랑 똑같다고 했고 미드 이하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한 장을. 그리고 이제 미드 이하의 원소가 K개 미드 이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미드 이하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열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열, 행열, 첫 번째 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1, 2, 3부터 n까지. 그러면 미드 이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미드개겠죠? 예를 들어 미드가 5인 경우 5 말고 한 10 정도? 미드가 10인 경우 예시로 들면 여기서 10 이하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겠죠? 1부터 10까지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2, 4, 6 따다다다 해서 2n까지 이건 두 번째 행 여기에서
10 이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5개겠죠? 2, 4, 6, 8, 10. 마찬가지로 3, 6, 9, 따다다 3n까지. 여기에서 이제 10보다 작은 원소의 개수는 3, 6, 9, 3개. 규칙이 보이죠? 얘는 10 나누기 1개, 얘는 10 나누기 2개, 10 나누기 3개. 그래서 10 나누기 4개에서 10 나누기 n개까지. 이거를 전부 더한 게 미드 이하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int cnt 말고 롱롱 int로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15, 25, int 보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쭈루룩 보겠습니다. cnt 플러스는 i 나누기 미드 나누기 i인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게 만약에 미드가 10이에요. 근데 n이 막 3이야. 1, 2, 3인데 이런 10 나누기를 해도 그럼 10 나누기 1이 원소의 개수가 아니죠? 3개가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n이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n을 넘을 수 없겠죠? n개. 한 행에 n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이 만약 9다. 그러면 이제 10개가 아니라 9개가 되는 거니까 10 나누기 1, 9 이거의 민. 그래서 이렇게 9가 선택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지 오류가 없고요. 그래서 if cnt가 우리 문제 이거였죠. 미드 이하의 원소가 k개 미만인가? 미만이었죠. 미드 이하의 원소 cnt가 k보다 작다 하면 이거라는 거는 이제 이거라는 거니까 k개 미만이면 bk가 미드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답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답이 적어도 미드 플러스 1이다 이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답은 미드다. 그리고 이제 답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과 7을 입력으로 들어오면 3, 7 넣으면 6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3 곱하기 3에서 첫 번째 원소는 1이죠. 그래서 3, 1을 주면 1이 들어오고 3, 9 마지막 원소는 9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가 2인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어려운 파라메트릭 서치도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분 탐색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분 탐색을 직접 이렇게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값을 찾는 데도 활용이 되지만 답의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답을 찾는 데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분 탐색의 성질을 활용하려면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x가 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x 이하가 이러한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뭐 x 이상일 수도 있고 x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x라는 숫자가 어떠한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x보다 작은 숫자들도 모두 이 문제의 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무 자르기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높이가 15였을 때 7이라는 양의 나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10이라는 높이에서 자르면 7 이상의 나무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10보다 작은 높이에서 잘라도 무조건 이제 더 많은 양의 나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딱히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특정한 숫자가 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보다 작은 놈들도 모두 답이 되는 거를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얘가 답이다. 그러면 얘보다 이하인 놈들도 모두 답이다. 또는 얘가 답이 아니면 얘 이하인 놈들도 다 답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이 성립을 해야지만 이진탐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은 답이에요. 10이 답인데 9는 답이 아니고 막 8은 답이고 7도 답이고 막 6은 답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관적이지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답을 이진탐색 활용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떤 숫자를 확인하면 그 이하가 모두 답이 아니다 또는 답이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 그때서는 이제 이진탐색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이진탐색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이진탐색의 기초는 모두 다뤘고요. 이번 세미나도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번의 세미나를 했고 다음 세미나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여기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왜이래. 미치겠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렉이 걸렸네요. 왜이래. 오씨. 네, 나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끄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렉이 걸려서. 정신 나갈 것 같네요. 미치겠네. 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녹화를 멈출 수가 없네요. 됐다.